감시 카메라 영상 속 한 미국인 남성이 젊은 모델을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 뒤를 침착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세 사람은 이후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모델은 알몸 상태로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한 정황들이 엮여 있으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2시 45분 한 남성은 평범했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부터 평범함은 깨져버렸습니다. 익숙했던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무언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차양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에는 수많은 파편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발코니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발코니에 온몸이 나체 상태인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고 두 팔은 가슴 위에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기이하고 오싹했습니다.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고층에서 추락해 차양막을 산산조각 냈다면 누구라도 그 소리를 들었을 법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무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첫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건물 내 CCTV를 확인하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새벽 5시 44분에 촬영된 장면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화면 속 부부는 20층의 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알렉산더 윌리엄 존슨과 루나르 알마츠키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온 부유한 부부로 이 건물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이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로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아 부부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대더니 안쪽에서 유리잔이 부딪히는 듯한 가벼운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문을 열지 않기로 하고 일단 물러난 뒤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쯤 경찰은 다시 약속된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부부는 놀랍도록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손님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부부는 자신들이 계속 자고 있었고 깨어났을 때 이바나가 이미 떠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옷, 신발, 가방, 그리고 휴대폰은 여전히 거실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바나가 이미 추락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발코니로 가보지도 않았고 놀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찰이 방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지나치게 냉정한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바나의 죽음이 정말로 이 부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럼 이들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20층에서 추락한 이바나 스미트는 1999년 1월 4일 네덜란드 스에르토엔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2002년 가족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주하였고 이바나는 네덜란드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며 다문화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스포츠에도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기타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았고 태권도에서는 블랙벨트를 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모델로서의 커리어도 일찍 시작해 13살 때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15살에는 180cm라는 신장을 자랑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꿈은 세계적인 톱모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바나는 이후 벨기에에서 잠시 머문 뒤 18살이 되던 해에 쿠알라룸푸르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런웨이에 서고 고급 사진 작품에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녀는 모델 동료인 루카스 크레머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델 업계의 힘든 점을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당시 이바나는 2018년 파리에서 열릴 벨기에 톱 모델 대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바나는 친구의 소개로 알렉산더 존슨과 누나 알마즈키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쿠알라룸푸르의 핫한 클럽에서 열린 헬로윈 파티에서 이뤄졌습니다. 루나는 31세로 교육업계에 종사했고 그녀의 남편 알렉산더는 44세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였습니다. 이 부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하며 지역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딸과 함께 카프 광장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3명이 같이 관계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부의 진술에 의한 내용입니다. 루나와 이바나는 헬로윈 파티에서 곧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댄스 플로어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그날 밤을 즐겼습니다. 이바나는 알렉산더에게 당신 아내 정말 멋져요라고 말하며 루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했고 루나 역시 이바나를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느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 사람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바나가 26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18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세 사람의 관계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곧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11월 4일 존슨 부부는 딸을 돌볼 사람을 미리 준비한 후 이바나와 함께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매우 과감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바나는 루나에게 어젯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약속 잡고 같이 바에 갔고 처음엔 이바나가 평소처럼 보였지만 곧 금지 약물을 찾기 시작했고 알렉산더와 루나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새벽 2시 15분쯤 세 사람은 바를 나와 다른 클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CCTV에는 새벽 5시 22분경까지 그들이 클럽에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알렉산더가 이바나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바나는 그의 목을 팔로 감은 채 장난스럽게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루나는 그날 아파트로 돌아온 후 보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바나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일찍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좀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나의 증언에 따르면 아침이 되었을 때 이바나는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오전 8시 15분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바나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침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알렉산더는 이바나와 잠시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알렉산더는 이바나가 혼자 방 안을 걸어 다니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오후 1시 25분 그는 깨어나 이바나가 여전히 집에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녀의 옷과 신발, 가방, 휴대폰은 그대로인 채 그녀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바나가 자신의 옷을 입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알렉산더와 루나를 즉시 체포했지만 이바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마약 사용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약 관련 법률이 매우 엄격하여 적발되면 경범죄라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은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부부가 구치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집 청소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그들의 집을 범죄 현장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곧바로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후속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가사도우미에 의해 정리되어 중요한 증거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바나의 남자친구 루카스는 비보를 즉시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쿠알라룸푸르로 날아왔지만 현지 당국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듯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레이시아 관할 당국은 이바나가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실수로 20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부검관이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이바나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이바나의 혈액에서 여러 약물이 검출되었고 최종적으로 그녀의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파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이바나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팔과 다리에는 명백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단순 추락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점으로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바나의 가족은 그녀의 시신을 네덜란드로 옮겨보다 정밀한 부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병리학자 프랭크 반데르 구트 박사에게 의뢰했으며 그의 부검 결과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보고서와 크게 달랐습니다. 프랭크 박사는 이바나의 머리에서 뚜렷한 타박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추락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바나의 독성학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 알코올과 코카인이 검출된 것은 물론이고 PMMA라는 새로운 종류의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바나의 체내 PMMA 농도는 치명적인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바나는 약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누군가 그녀에게 약물을 몰래 투여한 것은 아닐까요?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이바나의 추락 자세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사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바나는 두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한 채 떨어졌습니다. 프랭크 박사는 이바나의 몸이 추락 당시 이미 경직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이는 그녀가 추락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바나가 20층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혈흔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 또한 자연스러운 추락 사고로 보기에 의심스러웠습니다. 발코니에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고 누군가 실외기를 넘어 아래로 떨어지려면 고의적으로 기어가야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이바나의 팔에 난 멍 자국도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추락 전에 누군가와 물리적인 충돌이나 싸움을 겪었던 것일까요? 존슨 부부와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가족의 끈질긴 요구 끝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마침내 이바나의 사건을 법의학 법원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법원은 형사 법원처럼 직접적인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바나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고 의도적인 범죄 가능성을 평가해 추가 형사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2018년 7월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바나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슨 부부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청문회 직전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바나의 부모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한 말레이시아 경찰관의 증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경찰청장 파이잘이 이바나의 사건을 사고사로 규정하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부패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법정의 판사는 여전히 이바나의 사망 원인을 추락사고로 판결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바나의 가족을 크게 분노하게 했으며 그들은 판결이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뒤에 알려지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바나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영국의 전직 경찰 조사관이자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마크 윌리엄스 토마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2012년 다큐멘터리에서 영국 방송인 지미 세빌의 성범죄를 폭로하며 큰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마크는 영국 변호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직접 날아갔고 이바나 가족을 위해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스스로 8,000파운드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개적으로 이바나의 죽음은 절대 단순 사고가 아니며 영국에서 조사되었다면 명백히 살인 사건으로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바나 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사람들은 존슨 부부의 책임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재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현재 존슨 부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취재로 유명한 데일리 메일의 기자가 촬영팀과 함께 마이애미 거리에서 루나를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루나는 정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촬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루나의 아버지를 사칭해 딸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바나의 비극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경찰은 10월 14일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 존슨 부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2년에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터폴의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말레이시아와 미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미국은 존슨 부부를 말레이시아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바나의 어머니는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범죄 현장을 봉쇄하지 않고 존슨 부부를 제대로 추적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구속하거나 송환의 협조를 얻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바나의 가족은 정의를 위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녀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이바나와 그녀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